비가 내리던 그날 17살의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학교 뒤편 골목에서 속삭였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 거지.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그 후로 10년, 그녀의 그림자가 내 삶을 따라다녔다. 오늘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는 나를 다시 그 골목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한강변을 걷는 오후처럼. 나는 지은 27살. 패션 잡지 편집자로 일하며 매일 바쁜 일상에 쫓기지만 가슴 깊숙이 새겨진 상처는 여전하다. 17살 여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수아와 나는 같은 반 친구였다. 그녀는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예쁜 아이로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로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반항아처럼 보였지만 그녀 앞에서는 그냥 소녀였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학교 도서관 구석, 야간 자율학습 후 공원 벤치, 그리고 그녀의 집 근처 작은 편의점 앞. 그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았고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름 끝자락 모든 게 무너졌다. 수아의 부모님이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지은이와의 키스라는 문장이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날 밤 수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 끝내자. 엄마가. 나를 보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수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문이 돌았다.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나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는 끊겼고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나는 혼자였다. 17살의 상실감은 나를 삼켰고 대학 시절에도 직장 생활에도 그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10년이 흘렀다. 이제 나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직장은 안정적이고 친구들도 있지만 연애는 피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며 사는 게 익숙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한강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던 중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수아였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17살의 청순함은 여전했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과 창백한 피부가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채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내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10년 만에 재회. 그녀의 손에 쥔 반지가 빛났다. 결혼했나? 아니, 그건 단순한 장식품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아야,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떨리고 부드럽고 나를 녹이는 그 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카페 안의 재즈가 갑자기 멀어지는 듯 했다. 오랜만이야. 내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에 1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아는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은 서울로 왔지만 가족의 압박으로 결혼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그녀는 홀로 그 짐을 지고 있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17살의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건 그녀였다. 가족의 편견, 사회의 시선.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한강 산책로에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수아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고 빚쟁이들이 집을 노렸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은아, 너는 왜 아직도? 나 같은 애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10년 동안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프면서도 달콤한 그 느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아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성적 지향을 용납하지 않았다. 레즈비언. 그딴 건 병이야. 의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다고 했다. 나는 분노했다. 17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모든 걸 걸고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해 저축을 털었다. 지은아, 왜? 그녀가 울었다. 사랑하니까 내가 대답했다.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10년 만의 고백. 수아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방 안에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삶이 그대로 드러났다. 책상 위에 쌓인 청구서 더미,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17살의 우리 둘이 공원에서 웃는 모습. 그녀가 그 사진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거 아직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너를 잊을 수 없었어. 매일 밤 내 꿈을 꿨어.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부산에서의 삶을 털어놓았다. 가족의 강요로 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잃었다.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그냥 따랐어. 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돈과 체면 때문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때도 지금도 라고 위로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10년의 공백이 그 순간 메워지는 듯 했다. 다음 날 나는 그녀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우리는 코트를 여미고 걸었다. 기억나. 여기서 처음 키스했잖아. 내가 말했다. 수아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땐 세상이 우리 것 같았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고 그 순간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빚쟁이였다. 이번 주말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자.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패션 디자인을 꿈꾸던 옛 열정을 되살리며 수아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 카페를 열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그 맛있는 디저트로 내가 제안했다. 수아의 눈이 빛났다. 정말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그날 밤 키스가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17살의 그 맛, 달콤하고 아픈 그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행복은 위협받았다. 수아의 남편,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거친 인상의 남자였다. 수아, 너 아직도 그 여자랑 엮여. 그는 카페에서 우연히 우리를 보고 소리쳤다. 수아는 몸을 떨었다. 이혼했어.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과거의 사진들, 가족에게 보여줄 증거. 너희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이야. 가족한테 보여줄까? 그의 협박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만해. 그녀는 자유야에 내가 나섰다. 민주는 비웃으며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수아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어. 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그녀의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카페 이름은 강변의 속삭임으로 정했다. 부산의 추억을 담아. 하지만 민준의 위협은 점점 커졌다. 그는 수아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소문을 퍼뜨렸고 그녀는 결국 해고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
수아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내 저축을 털어 빚을 갚기 시작했다. 한편 내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남자친구는 없어.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17살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수아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만약 우리가 다시 헤어지면 수아가 물었다. 그럴 일 없어? 이번엔 내가 지킬게. 내가 키스하며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돈이나 내놔. 아니면 이 사진을 내 가족한테 보낼게. 그는 우리 둘이 안고 있는 사진을 흔들었다. 수아는 공포에 질렸다. 나는 민준을 밀치며 소리쳤다. 나가. 그녀는 이제 내 거야. 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고 나는 피를 흘렸다.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불렀다. 그날 민준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수아의 가족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아, 너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아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판단의 칼날 같았다. 수아야, 집에 가자. 이 여자랑은 끝내 마포구 빌라의 좁은 거실이 갑자기 답답해졌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안 돼요. 나 지은이를 사랑해.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랑. 그딴 게 뭐가 돼? 내 인생을 망치게 할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어머니, 수아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10년 전처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17살 때부터. 그날 밤, 수아의 가족은 그녀를 데려가려 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동의했고, 동생은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았다. 수아는 울면서 나를 안았다. 가지마,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압박에 지쳤다. 지은아, 잠시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부산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나는 혼자 남아 빈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10년 전의 골목이 다시 떠올랐다. 버림받은 기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산으로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다가 우리의 추억을 상기시켰다. 부산 도착 후 나는 그녀의 옛집을 찾았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곳. 수아의 집은 여전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수아를 만나러 왔어요. 제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였다. 수아는 방에 있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편견. 엄마가 말했어. 나 같은 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상. 사랑이 정상이지. 우리는 키스했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그 순간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게 다야? 너희는 그녀의 말은 끊겼다. 우리를 보는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후회. 아니, 이해의 시작. 그 후 나는 부산에 머물렀다. 수아와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여기서 카페를 열자. 서울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제안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작은 해변 카페, 로컬 커피와 디저트로.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수아에게 연락을 했다. 돈 더 내놔. 아니면 내 가족한테 모든 걸 말할게. 수아는 공포에 떨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모든 저축을 걸고. 한편 내 삶도 흔들렸다. 서울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라져서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야.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부산의 여름은 더웠다. 우리는 해변에서 피크닉을 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파도와 어우러졌다. 지은아, 고마워. 너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었다. 수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위암 초기. 가족은 그녀를 탓했다. 내가 집을 나서서 스트레스 받았어. 아버지의 말에 수아는 무너졌다. 내 탓인가? 병원 복도에서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 우리는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수아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민준의 최후의 공격이 왔다. 그는 부산으로 내려와 카페 자리를 노렸다. 여기서 사업. 웃기지 마. 내 돈으로 산 땅이야. 그는 속여 빚을 만들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증언, 증거 수집. 수아는 내 곁에서 지켰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재판날. 우리는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승소. 민주는 사라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다. 병원 복도는 항상 차갑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가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사랑을 이해한 거야? 늦었지만 어머니의 병실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웠다. 모니터의 삑삑 소리와 창밖 부산의 밤바다가 우리의 슬픔을 안아주었다.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수아야. 행복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 후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되었다. 화학요법이 효과를 보았고 가족의 분위기가 변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우리를 인정했다. 지은 씨, 수아를 잘 부탁해. 그의 말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는 카페를 열었다. 해운대 해변 근처 작은 나무 건물. 간판에 바다의 속삭임이라고 썼다. 오픈날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로컬 주민들, 관광객들. 수아의 디저트는 인기였다. 레몬 타르트와 바닐라 크림. 그녀의 손맛이 스며든 그 맛. 나는 커피를 내렸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미소가 카페를 채웠다.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예린, 대학 시절 만난 여자.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와 카페를 찾았다. 수아, 아직도 그 애랑. 예린의 눈빛은 질투로 물들었다. 수아는 당황했다. 예린아, 그건 끝났어.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17살 후 대학에서 수아와의 관계를 숨기며 바람을 피운 과거. 나 때문에 헤어졌잖아. 이제 후회할 차례야. 예린의 말에 수아는 흔들렸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페 닫은 후 수아가 울며 털어놓았다. 지은아, 나 이 예린이랑도 사랑했어. 하지만 너만큼은 아니야. 그녀의 고백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10년의 기다림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왜 이제야 말해? 내가 소리쳤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우리는 싸웠다. 카페에 테이블이 엎어지고 잔이 깨졌다. 너는 항상 도망쳐. 17살 때도 지금도 내 분노가 터졌다. 수아는 무너지듯 앉았다. 미안해. 정말.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갔다. 부산의 밤거리를 혼자 걸었다. 파도 소리가 내 울음을 삼켰다. 배신의 아픔이 사랑의 깊이를 더했다. 다음 날 예린이 다시 왔다. 수아는 나랑이 맞아. 너 같은 애가 왜 끼어들어? 그녀의 말에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수아가 선택할 거야. 이 예린은 웃으며 사라졌지만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수아는 나를 찾아왔다. 해운대 해변에서. 지은아, 예린은 과거야. 너만 사랑해. 그녀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우리는 다시 안겼다. 키스가 바다소리와 어우러졌다. 하지만 예린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우리 사진을 올리며 소문을 퍼뜨렸다. 레즈비언 커플의 비밀, 주민들의 시선이 변했다. 카페 손님이 줄었다. 이게 무슨 우수아의 절망에 나는 결의했다. 함께 맞서자. 숨기지 말고. 우리는 커밍아웃을 했다. 카페 블로그에 이야기를 썼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응원이 왔다. 예린은 결국 물러났다. 너희가 이기네. 그녀의 패배 선언. 카페는 다시 활기찼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수아의 배신이 신뢰를 흔들었다. 밤에 그녀를 안을 때 의심이 스쳤다. 정말 나만 사랑하나? 어머니의 퇴원날 가족 모임이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며 말했다. 수아야, 지은 씨 왜 축복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인정은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휴식. 불룩한의 바다, 오름의 녹음. 여기서 결혼하자.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아는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결혼식 해변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제주도의 바람은 자유로웠다. 성산일출봉 아래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지은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미소가 태양처럼 밝았다.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밤하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미래의 꿈, 카페를 키우자. 제주 지점도 내가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브랜드로. 서울로 돌아온 후 사업은 순항했다. 바다의 속삭임은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성공 속에 갈등이 싹텄다. 수아의 야심이 커졌다. 더 크게, 지은아. 서울 본점도 열자. 그녀의 눈빛에 옛바나나 기운이 보였다. 나는 동의했지만 불안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사랑이 우선이야. 하지만 수아는 변했다. 미팅이 늘고 늦은 밤 귀가. 미안, 투자자 만남이었어. 그녀의 변명에 의심이 쌓였다. 한편 내 과거가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동창회.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나는 수아를 데려갔다. 오랜만이야. 친구들의 인사가 따뜻했지만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둘이 사귀어. 한 친구의 물음에 나는 당당히 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수아는 불편해했다. 지은아, 나 아직 준비가.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10년 기다렸어. 이제 숨기지 마. 동창회 후 우리는 싸웠다. 호텔방에서. 너는 왜 항상 나를 밀어내? 내가 소리쳤다. 수아는 울었다. 두려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까 봐. 그 말에 17살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우리는 화해했다. 키스로. 하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사업 스트레스가 쌓였다. 투자자가 여성 커플을 문제 삼았다.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남자 파트너를 세우는 게 어때? 그 말에 수아는 흔들렸다. 생각해볼게. 그녀의 대답에 나는 충격받았다.
예린이 다시 연락했다. 수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수아는 그 메시지를 지웠지만 나는 알았다. 우연히 본 채팅 기록. 왜 또? 내가 물었다. 수아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옛 친구야. 하지만 내 신뢰는 무너졌다. 나는 혼자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울었다. 왜 나만 아파? 파도가 대답 대신 밀려왔다. 수아가 쫓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예린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해변에서 대화했다. 밤새. 나 성공에 집착했어. 너를 잃을 뻔했네. 그녀의 후회에 나는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 진심으로 제주에서의 화해는 달콤했다. 우리는 카페를 확장했다. 서울 본점 오픈. 성공 파티에서 우리는 춤을 췄다. 사랑의 수아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운명은 장난쳤다. 수아의 건강 이상. 피로가 쌓여 병원에 갔다. 진단, 불안장애. 스트레스 때문이야. 의사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수아는 웃었다. 아니. 우리 둘이 너무 서둘렀어.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강원도 산골로. 작은 펜션에서. 눈 내리는 겨울. 우리는 난로 앞에서 안겼다. 천천히 가자. 우리의 약속.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어머니의 생일, 부산에서. 어머니는 건강해졌다. 너희 둘이 예뻐? 그녀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도 동생도 우리를 받아들였다. 가족이야. 그 말의 무게가 컸다. 하지만 예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사업을 방해했다. 경쟁 카페를 열고 악플을 달았다. 저 커플은 가짜야. 온라인 소란이 일었다. 나는 맞섰다. 인터뷰를 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 미디어에서 지지 기사가 나왔다. LGBTQ 권익 단체가 도왔다. 예린은 물러났다. 너희가 강하네. 카페는 더 유명해졌다. 성공의 정점. 하지만 수아의 불안은 지속되었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버려질까 봐. 그녀의 고백에 나는 더 사랑했다. 영원히 곁에. 강원도의 눈은 순수했다. 산골 펜션에서 우리는 세상을 잊었다. 아침에 눈밭을 걷고 저녁에 따뜻한 국물을 끓였다. 수아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지은아, 여기서 살까? 그녀의 장난에 나는 웃었다. 좋아. 은둔자 커플로 하지만 현실은 기다렸다. 서울로 돌아와 카페 관리를 해야 했다. 직원들이 늘었고 미팅이 쌓였다. 수아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약했다. 한 번은 큰 계약이 들어왔다. 유명 호텔 체인과의 제휴. 이거 터지면 우리 브랜드가 대박이야. 수아의 흥분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디자인을 바꾸자. 더 모던하게. 수아의 의견과 내 전통적인 취향이 부딪혔다. 이건 우리 추억이야. 바다와 속삭임. 내가 고집했다. 싸움이 잦아졌다. 너는 항상 과거에 매달려. 수아의 말에 상처받았다. 너는 미래만 봐서 나를 잊나 봐. 그 갈등 속에 옛 친구가 나타났다. 내 대학 동창, 혜진. 그녀는 레즈비언 활동가였다. 지은아, 같이 운동하자. 커밍아웃 캠페인 혜진의 제안에 나는 끌렸다. 수아는 반대했다. 지금 사업이 바빠. 나중에 하지만 나는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 사랑은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외쳤다. 수아가 와서 나를 보았다. 미안. 내가 좁았어. 그녀의 눈빛에 화해가 왔다. 사업은 성공했다. 호텔 제휴로 매출이 폭발. 우리는 제주의 두 번째 카페를 열었다. 오픈식에서 유명인이 왔다. 축하해. 멋진 커플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이 드러났다. 수아의 질투. 혜진이랑 너무 가까워.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수아의 불안이 재발했다. 너도 날 버릴까 봐. 밤에 그녀가 울었다. 나는 안심시켰다. 절대 안 해. 여름, 우리는 제주로 휴가 갔다. 한라산 등반. 정상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사랑해. 영원히 위 바람이 우리의 서약을 날랐다. 하지만 내려오라. 수아가 다쳤다. 발목 빈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 임신 불가능한 몸이래? 과거 수술 때문 그녀의 고백에 나는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두려웠어. 가족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둘이 가족이야. 충분해. 그 후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상담소에서 레즈비언 커플도 가능해요? 법이 변하고 있어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왔다. 수아의 어머니. 입양. 그건 안 돼. 혈통이 옛 편견이 되살아났다. 우리는 설득했다. 엄마, 사랑으로 키우면 돼. 어머니는 결국 동의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사업은 절정에 달했다. 전국 체인. TV 인터뷰. 우리 사랑 이야기 시청률이 높았다. 팬레터가 쏟아졌다. 하지만 압박이 컸다. 수아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미안. 또 내 걱정 끼쳐. 나는 울었다. 쉬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전라남도 보길도 섬으로. 조용한 마을. 낚시하고 책 읽고. 이게 진짜 행복이야. 수아의 말에 공감했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직원 하나, 미나. 그녀는 수아에게 호감을 품었다. 사장님, 지은 씨는 너무 바빠요. 제가 미나의 대담함에 수아는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우연히 본 메시지. 오늘 저녁 어때요? 내 분노가 폭발했다. 또 배신, 수아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싸움이 극에 달했다. 나는 떠났다. 서울로 혼자. 서울의 밤은 외로웠다. 강남 아파트에서 나는 창밖 불빛을 보았다. 10년 전의 버림받음이 다시 떠올랐다. 왜 항상 나만 눈물이 흘렀다. 수아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제발 돌아와. 미나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며칠간 혼자 생각했다. 사랑이란 뭘까? 용서인가? 포기인가? 혜진이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수아랑 그녀의 위로가 따뜻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배신은 아파. 하지만 사랑은 그걸 넘어. 혜진의 말에 결심했다. 제주로 갔다. 카페에서 수아를 기다렸다. 그녀는 달려와 안겼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우리는 용서했다. 다시는 숨기지 마. 제주 바다 앞에서 다시 서야. 사업을 재정비했다. 과도한 확장을 멈추고 본질로 돌아갔다. 작지만 진심 어린 카페 손님들이 그걸 좋아했다. 리뷰가 쏟아졌다.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의 이야기로 브랜드가 강해졌다. 수아의 건강도 좋아졌다. 요가와 명상. 지은아,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입양 과정이 시작되었다. 상담, 서류, 심사. 두 분의 사랑이 아이에게 좋을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희망이 피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법적 장벽. 동성 커플은 아직 변호사 도움으로 싸웠다. 시위, 청원. 미디어가 주목했다. 변화의 시간, 우리의 목소리가 퍼졌다. 가족이 지지했다. 어머니가 서울로 와서 도왔다. 손주. 기대돼. 그녀의 변화가 감동이었다. 드디어 아이를 만났다. 5살 소녀, 지민. 엄마, 그녀의 작은 손이 우리를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입양 완료. 집으로 데려왔다. 제주 카페 위층.
우리 가족 수아의 속삭임. 지민의 적응이 힘들었다. 밤에 울고 낮에 그림자처럼 따랐다. 왜 나 버렸어? 그녀의 질문에 우리는 안았다. 버리지 않아? 영원히 상담과 놀이로 채웠다.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 지민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사업도 안정. 직원 미나는 사과하고 떠났다. 미안해요. 질투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왔다. 태풍. 제주 카페가 피해를 입었다. 지붕이 날아가고 물이 넘쳤다. 모두 끝났어. 수아의 절망.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보험 청구, 크라우드 펀딩. 우리 이야기 도와주세요. 팬들이 모였다. 재건. 더 튼튼한 카페. 태풍도 이겼어. 지민이 말했다. 우리 가족의 결속이 강해졌다. 겨울, 서울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 지은의 어머니도 왔다. 손주 예뻐. 모두가 모인 식탁. 건강해. 건배. 수아와 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17살의 소녀들이 다시 태어난 기분.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민준. 그는 감옥에서 나와 복수했다. 내 카페 파괴할게 불을 지르려 했다. 경찰이 잡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수아가 다시 불안해졌다. 두려워. 나는 지켰다. 이제 끝이야. 민준의 사건 후 우리는 보안을 강화했다. 카페의 CCTV, 직원 교육,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수아는 밤에 잠 못 이루었다. 또 올까봐의 지민도 느꼈다. 엄마 무서워. 아이의 질문에 우리는 강해졌다. 아니야. 우리 강하니까 가족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를 공유하세요. 세션이 도움이 되었다. 사업은 회복. 새 메뉴 출시. 가족의 맛. 지민이 디자인한 쿠키. 손님들이 사랑했다. 미디어 인터뷰. 어려움 속 사랑.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베스트셀러. 감동적이에요. 리뷰가 쏟아졌다. 수입으로 재단 설립. LGBTQ 청소년 지원. 17살의 나처럼 내 꿈. 지민의 학교 생활. 제주 초등학교. 엄마들 레즈비언. 친구의 질문에 지민이 제일 좋은 엄마라고 답했다. 교사의 지지. 다양성 교육. 학교가 모델이 되었다. 수아와 나는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바꿔. 여름 휴가. 경주로. 불국사. 첨성대. 역사 속 산책. 옛사람들도 사랑했을 거야. 수아의 말에 웃었다. 밤에 호수 앞 캠핑. 별빛 아래 이야기. 10년 전 버림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았어. 우리의 키스. 하지만 건강 위기. 내 차례. 피로 누적으로 심장 이상. 수술 필요. 의사의 말에 수아가 무너졌다. 지은아, 안 돼. 이 병원에서 그녀가 울었다. 지민이 그림을 그려왔다. 엄마 빨리 나아. 수술 성공. 깨어난 나 고마워. 너희 덕분 가족의 사랑이 회복시켰다. 퇴원 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매일 산책, 건강 식사, 카페는 웰니스 콘셉트로 변신. 마음 치유의 공간, 요가 클래스, 상담 코너. 손님들이 치유되었다. 여기 오니 평화로워요. 예린의 최후 연락. 미안해. 나도 행복 찾았어. 그녀의 사과에 용서. 잘 지내. 우 과거가 마감되었다. 이제 우리만의 미래. 겨울, 제주 눈. 지민과 눈사람. 수아와 나는 웃었다. 행복이야. 10년의 여정 끝. 시간이 흘렀다. 지민이 10살이 되었다. 제주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손님과 대화했다.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지민의 친구가 물었다. 우리는 웃으며 분명이야 의라고 답했다. 학교 행사에 참석. 부모의 날. 두 엄마 최고. 지민의 발표에 박수. 사회가